AB 두 점이 있고 두 점이 마이너스 3,3, 5,7 인 원이 있는데 이 x축을 뭐로 자른다? 8로 자른다. 이때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고 있지. 자,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니? 이 x축도 하나에 뭐가 된다고? x축이 하나에 뭐가 돼요? 현이 되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이쪽도 이 직선도 하나에 뭐가 된다고? 현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네. 자, 이 직선이 현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숫자가 조금 그림이 약간 이상하다.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선이 수직 2등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니? 자, 그러면 이 직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뭐예요? AB의 기울기는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빼고 하니까 얼마야? 8분의 4가 되네. 자,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의 수직이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둔다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L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리고 이 직선은 이 두 AB의 중점을 지나니까 AB의 중점 좌표는 지금 1,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 아니지, 1,5가 돼야 되는 거죠? 1,5가 되겠네요. 맞아? 그러면 이때 직선 L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L의 방정식은 지금 y-5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이 직선 방정식을 알았으니까 이 직선 방정식 위에 임의의 점 C가 원의 중심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 C의 좌표를 우리가 알파 콤마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이라고 세팅을 해도 되겠니? 직선 위의 점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C점의 좌표가 지금 알파 콤마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이다 라고 세팅을 했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때 X축도 하나의 현이 되었으므로 이 X축의 CD 여기를 P, 이 점을 Q 라고 둡시다. 자, PQ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뭐라고 두면 H 라고 둘게요. 맞니? 자, 그러면 이 현의 길이가 X축의 길이를 8로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어디에서 보이냐면 삼각형 CPH, CHP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현재 PH의 길이는 얼마가 됐니? PH의 길이는 4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CH 길이는 뭐가 되니? CH 길이는 원의 중심의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CH의 길이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이다 라고 놓겠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CP의 길이는 이제 뭐가 될 거냐? CP의 길이는 자, P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CP는 반지름이니까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저 반지름 중에서 CP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볼 거고, 자, 그러면 AC의 길이가 뭐가 되냐? AC의 길이는 알파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저거 두 개를 빼서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니? 자, 최종적으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면 CH의 제곱
플러스 PH의 제곱은 CP의 제곱과 같다라고 활용을 할 겁니다. 아니, 자 그러므로 CH의 제곱은 뭐냐? CH의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의 제곱, pH의 제곱은 16, CP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알파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20 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다 해서 이때 알파가 2 또는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알파를 알면 자연스럽게 원의 중심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30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원과 직선이 있고요. 원과 직선이 있고 두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할 때 K를 항등식으로 잡아 나갔단 말이에요. 동일한 방법으로 원과 직선이니까 원과 직선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었을 때 두 원의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니? 그러니까 이것도 항등식처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어떻게 될 거 아니냐면 좋을 거면 집에 가서 보세요. 이 시국에 힘들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이 항등원을 만족해야 됩니다. 맞지? 그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둘 다 동시에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니? 이거와 이거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데 K가 상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X제곱, Y제곱이 살아있는 상황이지. 맞니?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두 교점이 될 거고 그걸 만드는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그 원인데 이 원이니까 이제 K 값만 알면 이 문제의 답을 파악을 했다라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 Y의 조건이 뭐가 되느냐? 이 Y의 조건은 자 Y축에 의하여 잘려지는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잘려진다고? Y축. Y축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들어오면 뭔데? Y축은 방정식으로 오면 X는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원과 맞아? 이 아이가 만나서 생겼단 말이지. 맞아요. 그게 최소값이 되도록 해라니까 연립방정식 들어와야 되겠죠. 맞아.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x에 0이 대입됐으므로 뭐가 되니? 플러스 2ky 마이너스 2k는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는 제로다 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생기죠.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지?
이 원은 지금 뭐라고요? 이 곡선과 이 원과 이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원인데 K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원이란 말이야. 맞지? 이 원이 교점 PQ를 지나는 이 원이 Y축에 의해서 잘린대요.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 원과 이 Y축의 연립방정식이 얘지. 이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 교점과 이 교점의 x는 값은 0이니까 이때 이 두 근이 우리가 뭐라고 준다면 y1과 y2라고 준다면 이 교점의 좌표가 0,y1, 0,y2라는 뜻인 거 알겠니? 맞아. 현의 최소가 된다 했으니까 이 길이가 최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겠니?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y1-y2의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냐? 이거 보니까 2차식 있으니까 이제 뭐 들어오면 되겠어? 뭐 들어오면 돼? 근계수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y1 플러스 y2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k가 되고요. y1 곱하기 y2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 절대값은 y1 플러스 y2의 제곱 마이너스 4y1 y2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거 들어오면 뭐가 돼? 4k 제곱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오겠지. 자, 했더니 뭐가 되냐면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8이 돼. 맞니?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 값의 무슨 값이라고? 이 값의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이거잖아. 맞니? 몇 차식?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들어오면 되겠나? 맞아. 자, 그래서 4로 묶어내면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k가 얼마일 때다? 마이너스 1일 때고 현의 값은 루트 4니까 2가 최소가 될 거고 k값이 마이너스 1임을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1만 찾아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원이었다 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32번 문제.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37인 내부의 점 1,2가 있어요. 그런데 현을 뭐 한다고? 3등분 하는 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내부의 점 1,p, 1,2라는 점이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1,2라는 점이 내부에 한 점 p가 찍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됐니? 자, 이 점이 p고 이 점이 a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현 AB를 뭐 하는 점이다? 3등분 하는 점이다. 그림이 좀 그렇지만 이거를 3등분 하는 점이다 라고 나타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3등분 하는 점이다. 그림상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일단은 바라볼 거는 뭐냐면은 AP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둬봅시다. AP의 길이를 L이라고 두면 BP의 길이는 뭐가 되겠지? BP의 길이는 2L이 되겠죠.
맞니? 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뭐냐? 또 뭐가 나왔는데? 또 뭐가 나왔어요? 현이 나왔다, 그지? 또 현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에 관한 얘기의 중요한 점은 뭐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쪽이 뭐 한다? 수직 이등분 할 거다. 됐어요? 자,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이제 고민을 해야 돼. L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을 때, 지금까지 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그림이 뭐니? 현이 딱 나왔,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반지름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라는 사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맞니? 그런데 길이를 모르고 이거의 길이가 L이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L을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으로는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지? 모자래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긴 하는데 이쪽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는 거잖아. 결국엔 얘를 잡아야 되거든. 그럼 이쪽 힌트가 없다라는 사실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얘는 뭐로? 반지름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다. 맞니?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 왜? 원점과 1,2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OH의 길이는 모르지만 이쪽 길이는 우리가 뭐로 생각되어 있다고? L로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중3 때 모양이 많았잖아요. 저 모양.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보이는 거 할 때 높이가 같다라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활용할 거냐면 OH의 제곱이 OA의 제곱 마이너스 OA 제곱 마이너스 AH의 제곱이다. 맞지? 확인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기 때문에 OH의 제곱은 뭐니? OP의 제곱에서 빼기 PH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사실입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나시면 OA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얼마니? 37이 될 거고요. 자, AH는 이 현을 뭐 하니까? 2등분 하니까 전체 현의 길이는 9L이잖아. 맞니? 그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9L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OP의 길이는 0,0에서 루트 1,2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5가 되지. 그럼 걔를 제곱하면 5가 될 거고. PH는 이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입니다. 그지? 맞아. 근데 여기가 2분의 9L이라면 2분의 3L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 2분의 3L이고요. 여기가 뭐니? L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L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L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L 제곱의 값이 나오고 L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L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 L의 길이는 4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L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선 현 AB의 길이는 구해냈겠네, 그죠? 현 AB의 길이는 그래서 현의 길이는 얼마야? 현의 길이는 3L이니까 현의 길이는 12가 되었겠네. 맞아? 그치? 자, 이제 하나가 구해졌고요. 자, 이것도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직선 AB의 방정식을 물었거든. 맞아. 그치? 거기 들어가. 직선 하면 뭐야?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기울기와 한 점이잖아요. 맞아. 자, 그래서 예상외로 AB는 쉽게 구할 것 같은데 조금 걸려요. 왜 걸리냐면 AB는 1,2를 지나. 맞지? 그냥 한 점 지나.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기울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자, AB의 기울기를 못 구해내요. 맞지? 아니면 각에 대한 정보가 있든지 아니면 닮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기울기를 구하겠는데 AB 점의 좌표도 없고요. 좌표가 하나도 없고요. 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기울기를 구해낼 거냐? 약간의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뭘 좀 고민을 할 거냐? OH가 이거랑 수직이잖아요. 맞아. OH가 얘랑 수직이라서 이런 원을 만들면 H가 뭐가 되고 접점이 되는 이 원에 대한 접선이 되죠. 맞아. 그리고 L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4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가 지금 길이가 루트 5였고요. 얘가 2거든요. 맞지? 그러면 OH의 길이가 얼마라는 정보를 알게 되니? OH의 길이는 1이 된다. 맞아. 그러면 저 작은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될 거고. 이때 h를 우리가 뭐로 볼 거냐면 h를 x1, y1이라고 두면서 접점이라고 세팅을 할게요. 접점이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잡아내죠. 원위에 점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 x1x 플러스 y1y는 얼마니? 1이 될 거고요. 맞잖아요. 원위의 점이 주어질 때. 맞지? 그런데 이 원위의 점이 x1, y1 주어졌을 때 접선이 이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1,2를 지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1,2를 지나니까 1x1 더하기 2y1은 1이다를 성립하겠죠. 얘가 1,2를 맞니? 그리고 x1, y1이 이 위의 점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도 얼마니?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됐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하시면 되겠니? 정리해서 넣으면 연립방정식 처리되겠네. 맞아? 그래서 나오는 연립방정식이 뭐냐? 연립방정식의 해가 x1이 1일 때 y1이 제로가 되거나 그 다음에 x1이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y1이 5분의 4가 된다.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를 줍니다. 자, 최종적으로 AB 직선 방정식은 여기 들어와서 x1이 1, 0을 대입하면 따라서 뭐가 돼? x는 1이다. 이렇게 나오고 저기 x1, y1 들어가면 마이너스 5분의 3x 5분의 4y 더하기 1이다. 라는 답을 알게 되네요. 복잡하죠? 상식 3번을 질문한 친구들은 좀 보시고요. 자, 일단 점피는 원점에서 6루트 97까지 거리니까 OP의 길이가 지금 6분의 루트 97이다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4, 4분면에 P가 있으니까요. 자,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P를
자, 그랬을 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지? 자, 그랬을 때 원과 y는 x가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5분의 12, 5분의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x와 직교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면 이쪽이 지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와 지금 뭐 하는 거니? 수직하는 점은 점 P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OP가 지름이니까. OP는 지름이니까 이 직선에 수직되게 끄으면 어쩔 수 없이 P를 지날 수밖에 없다가 핵심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봅시다. y는 x의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y 마이너스 5분의 12를 지나고요. 기울기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얘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2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2분의 5인데요. 진짜로? 자, 그러면 12분의 5 맞네. 문제는 12분의 5인데 여기서 잘못 적었네. 자, 12분의 5. 자, 12분의 5. 자, 그러면 12분의 16분의 5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직선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니? P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만이. 자, 다음에 지금 OP를 가만히 보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니? P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니? 고개 들어봐봐. 지금 이 첫 줄에서 느끼는 게 있니? 이 첫 줄에서 뭐의 정의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렇다. 원의 정의죠.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인 점의 자치가 원이잖아요. 그럼 이 P라는 점은 원점에서 이렇게 거리에 있다라는 말은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만한 원위의 점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P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의 길이가 얘로 보면 36분의 97이라는 이 원 위에도 누가 있다라는 거니? P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니?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이 둘의 뭐로 구해낼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해로 잡아낼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제로 연립방정식을 하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하면 x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5의 전체 제곱이 36분의 9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구해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 아닌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x가 얼마 또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x가 2분의 3인데 4, 4분면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지름이 AB인 그런 원이 하나가 있고요. 접선이 AB고 접선이 BC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이 일단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습니다. 어이씨, 오래찍이죠.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자, 이런 원인데
지름이 AB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이쪽을 지름 AB로 잡을게. 원의 중심을 지났고 지름이 A와 B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A에서 접선 AD와 접선 AD와 접선 BC를 잡을 거예요. 알았니?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접선 AD와 접선 BC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런데 AC와 BD의 교점이 반드시 원위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았니? 자,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C와 BD의 교점이 요 원 위에 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D의 길이를 스몰 x와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스몰 y라고 잡았을 때 이 원의 지름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원의 지름을 선생님이 D라고 놓고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뭐니? 눈에 빡 들어오는 거 아까 전 문제 뭐니? 33번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잖아요. 그죠? 지름일 때 원주각, 중심각 내용, 그지? 그럼 여기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올 거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지금 반드시 수직으로 만났겠죠? 맞니? 자, 여기가 수직으로 만났는데 이거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직교한다라는 힌트가 되겠네. 아, 기울기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x도 양수, y도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가면 되겠지. 자, x, y가 모두 양수일 때, 자, 직선 BD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BD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의 증분이 d고요. y의 증분이 x니까 마이너스 d분의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아.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AC의 기울기는 d분의 y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니? 그럼 두 기울기가 직교했으니까 두 기울기의 곱은 d분의 x 곱하기 d분의 y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d제곱이 뭐가 되고 xy가 되고 xy는 양수라고 했으므로 d는 루트 xy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가다 치면 어차피 풀리긴 합니다. 맞지? 진짜 제일 힘들게 풀 거는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직선들의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세 점을 잡은 다음에 맞아? 세 점을 또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봐도 돼요.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점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란 말이에요. 방정식의 입장에서 한 번만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구할 이 2차 곡선은 마치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점을 지나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고 이 두 직선도 동시에 만족하고 이 두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해내는 방법도 있다. 맞아? 하지만 항등식으로 한번 생각을 조금 가져가 보자. 무슨 말이냐면 항등식으로 이 생각을 가져가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x 플러스 2y 곱하기 2x 플러스 3y 플러스 3 두 개 곱해서 0이 돼요.
맞니? 자, 그런 다음에 어떠한 의미의 S,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3,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하나 남은 게 뭐니? t에 x 플러스 2y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ST에 관계없이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게 0이라는 거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한다 이 말은 잘 봐요. 만약에 얘가 0이 됐단 말이에요. 얘가 0이 됐죠. 예를 들어 얘가 0이 됐으면 얘도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0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0이 됐다면 만족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자동으로 찾은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적고 나니까 세 개 중에서 세 다항식 중에서 적어도 두 개는 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니? 하지만 ST 값을 관계없이 아무튼 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이에요? 2차 다항식이지. 맞잖아. 2차 다항식이잖아요. 뭐가 복잡해도. 그런데 그러면 다시 이걸 한 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세 다항식 중에서 적어도 두 개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맞지? 이거 저거 해서 총 3개의 점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 이 3개의 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2차 곡선은 누구냐라는 거지. 항상 어떤 점이 찍히더라도 3개를 동시에 잡아서 할 수 있는 건 누가 된다고? 1이 될 수밖에 없지. 2차 곡선에서. 즉 얘를 만족시키는 S와 T를 잡으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S와 T를 잡아서 넣으면 이 원의 방정식을 파악해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알아놓으면 상당히 좋은 팁이 됩니다. 알아놓으시면 상당히 좋은 팁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전개해서 얘를 0으로 만들 거냐 했는데 대표적으로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4t 플러스 4t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xy의 개수는 없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같을. 맞니? 그래서 그렇게 찾은 ST를 잡아 넣으면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자, 두 원이 접한다. 두 원이 접하니까 이건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두 원이 접할 조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외접하는 조건과 두 번째는 뭐가 되니? 내접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외접 조건은 두 원의 반지름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두 중심 간의 거리와 같아야 되고요. 맞아? 그 다음에 두 반지름의 차가 두 중심 간 거리와 같아야 된다. 이것만 정리하면 쉽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원한데 이걸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원 정리하면 x-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a의 전체의 제곱은 4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자, 따라서 이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두면 저기 스몰 R만 R1R2로 할게요. R1R2 여기서도 R1R2. 자, 이때 R1은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의 반지름 R2는 뭐가 되냐? R2는 2A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A가 양수 조건이네. A는 일단은 양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절대값 A는 나와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중심 간 거리는 이거의 중심은 0,0이고 이거의 중심은 A, 2A니까 바로 뭐가 되니?
루트 5a가 되겠죠. 맞니? 루트 5 절대값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외적 조건에 의해서 1 플러스 2 절대값 a가 d와 같으니까 루트 5 절대값 a를 만족하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거리의 차니까 1 마이너스 절대값 2a 전체의 절대값이 루트 5a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이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두 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전체 네 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3번이 많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하에서 기본 너희들이 뭐 기하 벡터라든지 기하라는 걸 조금 배웠을 때 2차 곡선이 좀 심화까지 갔다면 이 문제 답이 그냥 이거 답은 뭐야? 라고 탁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원점이 5이고요.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따라서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 포물선 위에 O와 다른 두 점 A와 O와 다른 두 점 A와 또 임의의 점 B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에서 B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이렇게 접선이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각각 A와 B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원점 O에서도 뭐를 끊는다?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O에서의 그은 접선은 이렇게 되고요. A에서 그은 접선, B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니? 그럼 세 접선이 이런 삼각형을 만들고 있죠. 맞니? 자, 그래서 이때 세 점을 우리가 P와 이 점들을 Q와 R이라고 두고 삼각형 PQR 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 둘러싸인 외접원이 있겠지. 그럼 이 문제도 이런 외접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 그러면 AB가 지금 어떻게 될 때마다 바뀔 때마다 접선들이 막 만들어진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그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AB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외접원은 반드시 일정한 정점을 지난대요. 그 정점이 어디냐? 욕 나온다, 그지? 원래 이게 안 찍혀있으면 내가 시발하면 했었거든, 그죠? 이것 때문에 욕 나오지 지금 무슨 개소리가 그죠? 이게 아무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그지? 그때마다 원을 막 끊는데 그 원은 언제나 어떤 점은 지난다. 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QR이 어떻게 되어 있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QR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그러면 A라는 점을 A, A 제곱이라고 놓아도 상관없죠. B라는 점을 B, B 제곱이라고 놓을 거고요. 자, 사실 이거 접선의 방정식은 매우 복잡하게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미분은 내가 써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 정도만 좀 인정해 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도함수가 2x니까, 그치? 접점이 2b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끄은 접선은 B에서 끄은 접선은 y-b 제곱의 기울기 2b의 x-b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접선 방정식. 자, 그래서 이 접선 방정식은 y는 2bx에 마이너스 2b 제곱 넘어오면서 플러스 b 제곱에서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y는 2ax 마이너스 a 제곱이다 해서 두 접선 방정식들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P점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P점은. 자, P점은 이 직선의 X절편이다. 그죠? 그러니까 Y에 뭐를 넣고 0을 넣었다. Y에 0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되니? 2분의 B가 되죠. 그래서 PQ점 좌표가 2분의 B, 0고요. 그 다음에 P가 2분의 A, 0이다. 이 정도도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R점은 그럼 어떻게 되냐? R점이 뭐냐? R점. R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이다. 맞지? 맞아?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이 두 직선을 정리를 하면 2ax 마이너스 a 제곱이 2bx 마이너스 b 제곱 연립방정식을 했어요. 됐지? 자, 연립방정식을 했더니 넘어가서 2에 a 마이너스 b에 x는 넘어가서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될 거니까 맞아? 그러면 a와 b가 같을 수는 없겠지, 그지? a와 b는 같을 수는 없으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어디에 중점에 여기가 a면 여기가 b인데 그림이 약간 틀렸지만 이렇게 해서 x가 2분의 a 플러스 b 가운데에서 이거의 x 좌표가 있다. 물론 대입하면 뭐를 구할 수도 있다? y 좌표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또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웬만하면 진짜 색깔 안 쓰는데, 그죠? 색깔 펜 잡는 거 본 적 있나? 진짜 웬만하면 안 잡는데.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라는 거죠. 맞아? 이게 현이죠. 현이죠. 현의 수직이 등분선은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나겠지.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2분의 a, 이 점의 x좌표는 2분의 b. 그러면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2분의 a와 2분의 b의 중점일 거 아니야, 그치?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4분의 a 플러스 b, 0. 맞아? 이거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구분하려고. 그럼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잖아요.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지. 그럼 이거 원점의 가운데 여기가 딱 뭐가 있니 지금? 중점 m이 있지. 맞아. 그럼 중점 m을 이렇게 내린 이 정도가 지금 뭐가 반드시 있다? 얘에 바로 뭐가 있니?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현의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그러니까 현에서 수직이 등분선 내린 여기고 이 점의 x좌표는 지금 뭐가 되냐면 x는 4분의 a 플러스 b다. 맞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뭐냐면 저 원을 새로 하나 그릴게요. 저 상황을 지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P가 있고요.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에 Q가 있어요. 마치 그 다음에 여기에 원점이 있고요. PQR 이 점을 S라고 찍을게요. 이 점을 R'라고 찍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니? S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R 다시지. 맞아. 이거 보니까 뭔가 이거 뭐 기억나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 지금 얘랑 2분의 a 플러스 b랑 빨간 선은 가운데지. 근데 여기가 이게 원의 지름이다. 맞아? 맞아? 그러면 r과 r'의 높이는 어때요? 같잖아요. 맞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힌트는 r과 r'의 y좌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됐어. 자, 그럼 이제 OP의 길이는 뭐니? OP의 길이는 2분의 A죠. 절대값 붙일게요. 맞지? OP의 길이는 뭐니? 2분의 B죠. 자, 그러면 이제 R의 높이를 알면 되겠네. R의 높이. 맞지? R의 높이는 뭐니? X가 2분의 A 플러스 B일 때의 높이가 되겠지. 이거는 두 직선 모두 지나니까 어디에든 넣어볼게요. 어디에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X의 2분의 A 플러스 B를 요렇게 넣어봅시다. 그럼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 없어지고 AB만 남죠. 그죠? 맞아. 그래서 R-의 길이, 아까 R의 높이와 R-의 높이는 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도 절대값 뭐와 같아? AB와 같다. 이거의 길이는 몰라요. 이거 모르잖아. 됐니? 자, 그럼 이제 끝나네.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가 같아요. 자, 따라서 절대값 4분의 AB의 값이 K 절대값 AB와 같으므로 K는 4분의 1이다. 즉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올라가 있다? 4분의 1만큼 올라가 있다. 즉 이 점은 뭐가 되니? 0,4분의 1이다. 뒤에 배운 적 있는 사람.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거기 보면 지금 y제곱, x제곱은 4py잖아요. 그러니까 p가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중선의 x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초점이 0,4분의 1이잖아. 그 초점이에요. 열받지? 자, 45번은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상당히 귀찮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아무튼 이게 지금 공률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기고 안 돼요. 아니면 지오지브라를 열든지 A를 슬라이더로 두고 맞지? 지오지브라 열어가지고 확대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든가. 근데 그만큼 못 그리니까 기하적으로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공유점을 가진다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그냥 뭐 연립방정식의 해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아무튼 0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자라는 거. 그럼 얘를 연립방정식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자리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는데 얘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게 있으니까 합차로 좀 뽑아내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x제곱을 앞에 두고 합차로 뽑아내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앞에 거 뒤에 거 빼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니? 한 번 더 적을까? 그럼 x제곱 플러스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이제 x제곱으로 묶어낼 겁니다. x제곱으로 묶어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런 방정식의 모양을 가져요. 그러니까 x는 0 오케이 인정 중근을 가졌네. 그럼 x는 0에서 해를 이미 어땠다?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뒤에서 뭐가 나오면 안 된다. 해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x가 제곱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이 2a-1인데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2a-1이 0이 되면 2a-1이 0이 되면 또 x제곱 된다. 그치? 맞잖아요. x 4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a가 얼마일 때도 가능하다고 2분의 1일 때도 된다. 그치? 그런데 얘가 이제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양수가 되면 플라마 얘를 또 근으로 가지지. 그러니까 원점하고 x제곱하고 양쪽으로 좌우 대칭형의 또 해를 가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면 음수가 돼버리면 실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좌표평면상에서는 실근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a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양아치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아까랑 좀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아까랑 느낌 비슷해요. 이것도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주고요. 그죠? 이 세 점이 원하는 원인데 실수 mn에 관계없이 이 어떠한 점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아까랑 비슷하게 포인트 잡아서 풀면 되긴 됩니다. 일단은 mn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거는 x축과는 pq, y축과는 r 이렇게 다 만나야 되니까 뭐 대략 봐서 그냥 대략선을 이렇게 잡을게요. 차곡선이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x축과에서는 p, q와 얘는 r을 만났고요. 자, pqr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pqr을 동시에 지나는 어떠한 약간 마음에 안 드네.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타원이 있어요. 자, 인정해 그냥 인정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인데 mn에 따라서 타원은 엄청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지? 맞니? 그렇게 생겨도 이렇게 만족하는 어떠한 정점을 지남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는 또 PQR의 점에 대한 성질들을 한번 볼게요. 맞지? R은 쉬워요. R은 쉬워. 왜니? R은 명령 대입했을 때
0,n이 되겠죠. 그래서 r점은 0,n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았습니다. 자, 이제 PQ는 여기 0이 돼 있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제로의 뭐가 되니?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맞지? 맞아? 현재 상황에서 P는 뭐가 되니? 알파 콤마 제로고 Q는 뭐가 돼?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가 뭐가 되니? 1.5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맞아?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절대값 n이 되겠죠. 이 길이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데? 절대값 알파. 이 길이는 뭐가 돼? 절대값 베타. 맞니? 여기도 몰라요. 그럼 이건 또 뭐라 잡을까? K. 됐어요? 자, 하면 되겠네.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K 절대값 N이다. 근데 이때 두 근을 뭐라 했어? 알파 베타를 잡았잖아. 그럼 두 근의 곱이 뭔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은 N이다. 됐어? 그럼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니까 절대값 알파 베타는 K의 절대값 N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없어져서 K는 1이 된다. 어떤 점을 지난다? 0,1을 지난다. 됐어요?